와우! 달슨의 라이브! 진짜 이 베일하고 레길론이 토트넘 올까요? 워낙 뭐 이적 시장에 베일 같은 경우는 뜨거운 선수니까 어디 갈지 아주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베일과 레길론이 온다면 토트넘의 변화도 크지 않겠어요? 정말 필요했던 어떤 공격 라인하고 또 왼쪽 수비니까, 그러면 토트넘은 새 시즌에 어떤 포메이션과 전술을 짜게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공격수 베일과 왼쪽 풀백 레길론이기 때문에 왼쪽 공격과 위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여파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베일이 왼발잡이 선수이기 때문에 예전에 토트넘 뛰던 거 생각하면 왼쪽에서 정말 엄청난 속도를 보여줬던 선수인데, 이러면 손흥민 선수하고 동선이 좀 겹치지 않아요? 공전이 가능합니까?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온다면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온다면 이럴 것 같다. 가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는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일반적인 다른 미디어도 아니고, BBC, 스카이 스포츠, 그다음에 친레알 쪽 미디어인 뭐 마르카 이런 데서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피셜, 뭐 하늘피셜 이런 걸 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어쨌든 뭐 이적은 최종 확정돼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베일과 레길론 진짜 온다면 토트넘에 이런 변화,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적이 다 끝난 게 아니니까 굉장히 그 넘어야 될 분수령, 걸림돌 이런 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BBC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분석을 하면서 BBC가 이번에 이제 딱 그 가레스 베일의 지금 주급에 대해서 이번에 분석 기사를 하면서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 얼마로 썼냐면은요, BBC의 보도에 따르면 베일이 현재 지금 일주일에 받는 주급 무려 60만 파운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9억 원입니다. 일주일에 9억을 버는 선수가 베일이죠. 얼마 뛰지 않아도 그렇게 벌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억을 넘게 본다는 거니까 인생은 베일처럼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BBC도 뭐라 그랬냐면, 이런 천문학적인 주급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적을 하게 되면 토트넘이 이거 다 낸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협상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아주 큰 문제가 될 거다. 최종 협상 마무리까지 가는 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어마어마한 일주일에 9억 원이라고 하는 주급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임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냥 좀 조절해보자,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주급을 이제 분담하는 겁니다. 분담.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토트넘이 내고 한 절반 정도는 레알이 내고, 이래서 서로 이제 고통 분담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알 입장에서도 제대로 쓰지 않을 선수를 일주일에 9억 주면서 계속 데리고 있자니 이것도 부담이고, 토트넘은 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에 9억을 주면서까지 쓸 수 있는 팀은 아니고요. 다른 선수 얼마 안 주는데, 손흥민 선수도 뭐 2억대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가 필요하지만 주급은 너무 큰 부담이 되니 이걸 좀 나누자.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델리알리를 넘겨주는 약간 스왑딜 같은 형태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비싸니까 그 대신 우리가 토트넘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러면 레알, 야 우리가 저 델리알리 줄게. 그 대신 좀 나머지 전체적으로 좀 니네가 좀 책임져 줘. 뭐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한다. 그래서 근데 델리알리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그렇고요. 네 번째는 약간 패키지 딜 같은 건데, 지금 레길론도 레알 소속인데 토트넘과 협상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지금 베일도 레길론도 다 좀 레알이니까 토트넘하고 할 때 두 선수를 다 묶어서 지금 협상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묶어서 거래를 하면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패키지들로 해서 가격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돼봐야 되는 거고요. 그냥 그 정말 9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또 다른 변수는, 지금 맨유 같은 팀도 아직 이게 다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베일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제이든 산초의 영입이 실패할 경우는 그 대체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베일을 찍고 있다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 최종까지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레길론과 베일이 토트넘에 온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온다면 이제 토트넘이 이번 여름에 보강한 전력은 총 5명이 되는 거죠. 골키퍼 조하트, 미드필더 호이비에르, 그다음에 오른쪽 풀백 도어티가 있었고, 이번에 온다면 왼쪽 백 레길론, 그 다음에 공격 자원 베일, 이렇게 오는 5명이 오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포메이션이나 이런 거 전망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거 앞서서 요렇게 좀 풀어가 볼게요.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만약 베일이 온다면 손흥민 선수와의 공조는 가능하냐, 요게 가능해야지 그에 따른 포메이션이나 전술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 공존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뭐냐면,
베일이 왼발잡이고 그래서 예전에 토트넘 뛸 때도 그렇고 왼쪽 백, 왼쪽 공격 요즘 굉장히 좀 잘 들어가는 선수니까 그럼 손흥민 선수도 대체적으로 왼쪽에서 이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손흥민 선수가 겹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공존이 가능하고 겹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뛰었던 베일의 평균 히트맵을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평균 히트맵 하나 보여드리면 어때요? 예. 실제로는 오른쪽 사이드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쪽 사이드에 저렇게 올라갔던 움직임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베일은 당시 이제 반대발 윙어의 개념으로 뛴 거죠. 왼발잡이지만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좀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로 좀 뭔가 원투를 준다든지 때려버리는 그런 반대발 인버티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평균 히트맵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때요? 손흥민 선수 역시 왼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중앙. 그러면 베일과 손흥민 선수는 서로의 양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겹치지 않는다.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 그러니 공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공존은 가능하다는 얘기는 됐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두 선수의 움직임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포메이션도 한번 묶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공존을 하는데 베일과 손흥민 선수가 근데 두 선수가 그 크로스 셔틀 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뭐 터치라인 막 치달해가지고 크로스 올리고 뭐 중앙에서 이렇게 뭐 헤딩 슈팅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그렇게 근데 무리뉴 감독은 가끔씩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요 두 개념은 뭐냐면 두 선수는 일단 반대발 윙어의 개념이 될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쓰게 되고 지금 베일이 오른쪽에 쓰게 되면 왼발잡이의 이제 베일이 오른쪽이니까 어때요? 반대발 윙어, 인버티드 윙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직선적으로만 해서 크로스 가는 게 아니라 반대발을 쓰니까 치고 올라가되 왼발을 써야 되니까 안쪽으로 접어 들어갈 거고 손흥민 선수는 양발잡이긴 하지만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냥 뭐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만 크로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접고 들어와서 그 45도 각도에서 오른발로 감차 같은 거 하잖아요. 가마 때리기 이런 걸 하니까 그러면 두 선수 다 인버티드 윙어의 어떤 안쪽으로 접어 들어가는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때리는 유형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두 선수는 다 또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빠른 속도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선수들입니다. 베일도 손흥민 선수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혹은 꺾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선수들이죠. 자 그렇게 놓고 보자면 이때는 포메이션이 4-2-3-1보다는 4-3-3이 좋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만약에 4-2-3-1을 섰을 경우는 두 선수가 접고 들어올 경우는 여기 세컨 스트라이커하고의 동선이 겹친다든지 여기 너무 수비에 밀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로부터 상대가 양쪽 윙을 잡기 위해서 가운데는 빠져 있고 이렇게 벌렸을 때 두 선수가 인버티드 윙어로서 이렇게 접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죠. 그러니까 4-2-3-1보다는 가운데 그 세컨이 비어 있고 미드필더가 오히려 강화되어 있는 4-3-3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어디를 생각하면 되냐면 반대발의 개념을 갖고 있는 4-3-3은 리버풀 생각하시면 돼요. 네. 리버풀이 마네는 저 오른발잡인데 왼쪽에 세워놓고 접고 들어가죠. 살라는 왼발잡인데 오른쪽 세워놓고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반대발을 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접고 크로스를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베일이 온다면 손흥민 선수와 함께 4-3-3으로 이렇게 접고 들어오면서 계속 공간을 빠른 속도로 그리고 해리케인을 갖다 놓고 여기서 2대1 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3자 연결해서 직접 때려버리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리버풀의 마누라 라인의 개념으로 이 전술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최전방을 3으로 놨을 때 허리 쪽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또 이것도 보세요. 원톱 이제 해리케인이 있고 여기 베일과 손흥민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벌려놓고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양쪽 측면과 중앙에 한 명이면 여기서 이 세 선수에게만 공격을 맡기게 되면 굉장히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이랬을 때는 상대 수비에게 또 혼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공간이냐 바로 하프 스페이스죠. 최전방 케인 양쪽 손흥민 베일이 있을 때 그 사이 공간들 있죠. 요 사이 공간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 그거는 맨시티라든지 리버풀의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리버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 맨시티도 중앙 미드필더들 이런 선수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이날도 한참 좋을 때 보면 베이날둠도 굉장히 하프 스페이스 잘 공략하고 맨시티는 김덕배,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들이 또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죠. 그러니 4-3-3을 세우되 미드필더는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세우지 말고 역삼각형으로 세워서 그러니까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두 명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할 수 있는 좀 침투가 가능한 유형의 미드필더를 약간 위로 올려놓는 형태. 그래서 역삼각형 형태의 4-3-3을 세웠을 때가
베일이 오게 됐을 경우는 가장 좋은 형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직접 침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은돈벨레가 좀 중요해야 된다고 봐요. 예, 은돈벨레는 직접 드리블 치고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좀 고집을 꺾고 요 전술 만약 베일과 진짜 레길론이 온다면 역삼각형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로셀소 같은 선수 나가지고 두 선수가 로셀소와 은돈벨라가 계속 하프스페이스 공략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축구를 좀 해야 된다 온다면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자 양쪽 윙어들이 반대발 전술을 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베일도 손흥민도. 그러면 우리가 축구 얘기할 때 축구 전술의 공격 전술의 기본적 원칙이 뭐죠? 공격은 깊고 넓게. 그거는 공격은 왜 깊고 넓게 하냐면 깊어야 되는 이유는 상대 골문 쪽으로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서 공격은 깊게 가는 거고요. 또 공격을 넓게 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 수비를 최대한 터치라인 쪽으로 끌고 가서 가운데에서 공간을 많이 열기 위해서 공격을 넓게 전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깊고 넓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베일과 손흥민 선수에게만 공격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자꾸 접어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면 상대 수비는 계속 안쪽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이러면 손흥민이나 베일 같은 선수들이 슈팅을 때린 해리케인이 슈팅을 때린 공간이 오히려 막혀버려요. 이럴 때 공격을 넓게 전개해줘야 될 선수들이 누구죠? 예, 맞습니다. 양쪽 풀백들이죠. 그래서 이 전술에서는 양쪽 풀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도어티 영입된다면 레길론. 그래서 레길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레길론이 와서 양쪽 그 사이드를 계속 높게 올라가서 상대 수비를 찢어야 상대 수비수가 터치라인 쪽으로 밀려나면 여기에 공간이 생기니까 여기서 손흥민, 베일, 해리케인 혹은 하프스페이스의 공략 뭐 은돈벨레라든지 여기서 로셀소와 같은 선수들이 공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도어티와 제가 레길론의 그 지난 시즌 평균 히트맵을 좀 보여드리면 도어티부터 보여드리면 어때요? 도어티 굉장히 오른쪽 터치라인에서 공격적으로 깊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베일이 접고 들어갔을 때 그 사이드로서 상대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 유형이고요. 레길론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시즌 평균 히트맵 보세요. 라리가에서 세비야에서 뛰면서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시켰잖아요.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이쪽 사이드로 상대를 좀 끌고 낼 수 있는 선수. 이럴 때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접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레길론의 영입은 필요하고 이런 전술에서는 양쪽 풀백. 그래서 사실 토트넘이 계속 풀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러면 만약에 베일과 레길론이 토트넘에 영입이 된다면 4-3-3 역삼각 형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전방에 케인, 2선 쪽에 손흥민과 베일인데 두 선수는 약간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이제 허리 쪽에는 역삼각형 형태니까 델리알리는 일단 스왑디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자꾸 무리뉴 감독이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해 공개적으로 너무 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레이지 이런 뭐 게으른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 델리알리는 일단 빼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역삼각형에서는 윙크스보다는 은돈벨레를 세우고 로셀소 그래서 두 선수가 하프스페이스 공략할 수 있게 그리고 약간 아래에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호이비에를 세우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수비는 레길론, 중앙은 알더웨이럴트와 에릭 다이어, 오른쪽을 도어티, 그다음에 골키퍼는 요리스. 이렇게 쓴다면 저는 그래도 토트넘이 에버튼과의 경기력 개막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온다면 참 토트넘이 좋을 것 같고 쓴다면 전술도 이런 식으로 좀 쓰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리 좋은 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명검이 될 수도 있고 막 이가 빠진 칼이 될 수도 있겠죠. 무리뉴 감독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떻게 전술을 짜는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